식물성 단백질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바로 콩이거든요. 그리고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것이 대부분이 단백질입니다. 근육도 단백질이고 피부도 단백질이고 혈관도 단백질이죠. 내장도 다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이 없으면 안 되는데 호르몬도 단백질, 성장 호르몬 같은 것은 단백질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죠. 그런데 이 단백질이 사실은 20대 후반부터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30대, 40대, 50대가 넘어가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계속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손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근육만 손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장도 얇아지고 혈관도 얇아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바로 콩이거든요. 그래서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필요할 때 콩 많이 드시면 좋고요. 또 콩은 해독작용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감초하고 콩을 섞어가지고 감두탕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혈액내에 찌꺼기가 있다 할 때 감두탕 복용하시면 해독작용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죠. 그 검은콩 같은 경우에 물에 담궈 놓으면 붉은색 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그게 강력한 항염증 작용이 있습니다. 또 항암 효과도 있죠. 유방암이나 난수암, 전립선암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특히 유방암에 효과가 있습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유방암이 있을 때 이 콩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콩의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방암을 예방해 준다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드셔도 무방합니다. 또 시스테인과 아르기닌 같은 아미노산이 풍부한데요. 이게 모발 성장의 주요 영양분이죠. 탈모가 있을 때 콩 많이 드시잖아요. 드시면 효과 있습니다. 또 수용성 식이섬유 팩틴도 풍부하고 혈액순환도 도와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요. 콩은 초절임해서 식초와 같이 드셔도 좋고 해조류와 곁들여 먹으면 효능이 더 상승한다고 합니다. 검은 콩이 이제 약콩이라고 하죠. 단백질은 다른 콩들도 전부 풍부합니다. 대신 검은 콩에 항산화 물질이 조금 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약용으로 쓸 때는 검은 콩 쓰시는 것이 가장 좋죠. 사실 만성위염, 위궤양, 위장질환과 위암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잘 없거든요. 증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체중이 막 빠진다든지 또 잦은 배탈, 전에는 없었던 복통이나 배탈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든지 또 속쓰림이 있을 때 위암을 예상해 볼 수 있죠. 속쓰리면 위벽이 얇아진 증거인데요. 만성위염이 진행이 되면 위축성 위염으로 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위장벽이 얇아지는 거예요. 위장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염증이 자꾸 증가하니까 위장의 세포 재생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위벽이 얇아지죠. 위벽이 얇아지면 위산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속은 쓰리거든요. 왜냐하면 점액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위산은 조금만 나와도 강력한 산이기 때문에 속이 쓰려집니다. 대신 점액이 없으니까 더 쓰려지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되면 장상피화성이라고 해서 위장벽에 대장의 세포가 혹처럼 이렇게 자랍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위장이 더 잘 움직이지 않고 답답하고 트림도 증가하고 속쓰림도 증가할 수 있죠. 그 다음 요즘 이제 담적병 진단을 받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사실은 담적이란 것은 병은 아니고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담이란 것은 비정상 체액을 말하거든요. 위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다른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 고름 같은 것들, 노폐물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통틀어서 담이라고 합니다. 또 적이라는 것은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적이라고 하거든요. 자궁에 생긴 혹, 자궁 근종, 목에 혹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 근육에도 혹이 생길 수 있죠. 암도 적이에요. 그렇게 굳어지는 것을 적이라고 하는데 위장에 염증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위장이 좀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노폐물이 생겨있고 굳었다 해서 담적병이라고 하죠. 위장의 혈액순환을 살려주고 염증을 치료하면 없어지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위 통증이 증가하는 것도 위암을 유발하는 징후에 속합니다. 다섯 번째는 잦은 구토를 들 수가 있는데요. 위장의 주요 기능은 음식을 부시고 녹여서 죽을 만들어서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위축성 위염 정도 되면은 트림이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내려보내질 못하니까
뇌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한번 뒤집어라. 그래서 이제 트림을 하게 되고, 또 너무 내려가지 못하고 있으면은 메스꺼움도 증가할 수 있고, 울렁거림 같은 게 증가하죠. 그게 울렁거림이 심해지고 메스꺼움이 심해지면 구토를 하는 거예요. 구토를 하기 시작하면 위장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만감이 증가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사실 위장병이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백만감이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또 음식을 별로 먹지 않기 때문에 가스가 많이 차지도 않죠. 그런데 백만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위장에 염증이 생기면 위벽이 붓습니다. 부어버리면 그 느낌이 백만감이 되는 거죠. 또 위장의 운동성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위장이 움직이지 않고 답답해지면 그게 백만감으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팔이 있는지 다리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깃털처럼 몸이 가볍죠. 그런데 상처가 나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고 피곤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아픈 부분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것처럼 위장도 잘 움직이지 않고 염증이 진행이 되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백만감이 생기죠. 그래서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진다, 잦은 배탈이 생긴다, 속쓰림이 생긴다, 통증이 생긴다, 또 구토를 한다, 트림이 증가한다, 백만감이 생긴다고 했을 때 위염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 받으시고 미리미리 예방하시기를 권합니다. 위암을 발생시키는 음식과 위염을 유발하는 음식, 촉진하는 음식들이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염증이 반복되는 것에 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위염이 반복되면 위암이 생기고, 간염이 반복되면 간암이 생기고, 폐에 찌꺼기가 자꾸 쌓여서 염증이 생기면 폐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장에는 건조한 음식이 좋지 않습니다. 너무 과자 같은 것들, 말린 과일이나 육포 같은 것들, 이런 건조한 음식 드시지 마시고, 너무 섬유질이 많은 음식도 좋지 않거든요. 섬유질이 너무 딱딱한 음식들은 위장에 그야말로 기계적인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좀 약하다 할 때는 새순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고요. 또 술이 좋지 않죠? 다 아시죠? 알코올이 위장에 들어오면 이 알코올은 용매잖아요. 그래서 위벽을 보호하는 점액을 싹 씻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위염이 더 심각해지죠. 대장이 약하신 분들도 술 마시면 설사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대장벽을 보호하는 점액이 씻겨나가기 때문에 대장벽 자체가 바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설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의원에서 환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술 좀 끊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난 술 조금밖에 안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술을 조금만 마시면 위암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거의 46%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조금씩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술이 위장에도 좋지 않고 대장암도 20%가 술이 원인이라고 하고 간에도 좋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치매에도 좋지 않거든요.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독성 물질이 아세트알데히드인데요. 이게 뇌신경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면 기억력이 떨어지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어제 무슨 일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렇잖아요. 술 많이 드신 분들하고 이야기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머리가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은 절대 드시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암을 발병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사실 음식으로 위암을 예방하는 것은 쉽죠. 자극적이고 인스턴트 음식, 매운 음식, 술 이런 것만 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는 사실 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주의를 요하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자율신경계 교란이 생깁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기 때문에 심장 뛰고 열 오르고 입 마르고 귀에 소리 나고 주먹에 힘 들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부교감신경은 약해지기 때문에 위장은 딱 멈춰버리죠. 대신 위산 분비는 증가합니다. 또 점액은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보호 점액이 마른 상태에서 위산이 분비가 되니까 위험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으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태워 없애는 게 가장 좋죠. 운동을 통해서 운동신경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자율신경도 같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위암을 예방하는데 운동도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또 위장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생강 많이 드시면 좋고, 또 위염을 예방해주는 결명자 많이 드시면 좋고, 위장에 영양 공급해주는 대추도 좋거든요. 생강, 결명자, 대추 함께 끓여서 약차로 드시면 위암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밀싹이나 파슬리도 좋습니다. 밀싹과 파슬리에 들어있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위장 세포의 변성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위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죠.